안녕하십니까. 임용고시 교육학 논술 중에서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잠재적 교육과정이라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학교에 다니면서 학교의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그 내용만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학교를 다니는 과정에서 배우는 여러 가지 것이 많이 있죠. 우리가 흔히 학교에 다니는 학생하고 학교에 다니지 않는, 예를 들어서 검정고시라든지 또는 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생들이 배우지 못한 것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은 학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그 교과서에 있는 그런 지식들을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지만 배우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이 바로 학교에서 배우는 잠재적 교육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재적 교육과정은 학생들이 은연중에 학교 다니면서 배우는 것들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사실 양이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을 확실하게 개념 규정한 것이 바로 잠재적 교육과정에 대한 개념이에요. 잠재적 교육과정이란 무엇이냐 그러면, 학교에서, 다른 곳이 아니라 학교라는 특정한 장소에서, 학교에서 계획한 바 없으나 은연중에 학습한 경험, 이것을 잠재적 교육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주로 가르치는 사람이 이제 교사가 되고, 교사가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가르치게 되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학교의 어떤 문화라든가 풍토라든가 또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하는 방식이 있잖아요. 학교 교육과정을 시험 중심으로 운영하는 학교가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활동 중심으로 운영하는 학교가, 여러 가지 그런 형태의 학교가 있잖아요. 그럼 그런 학교에서 특정한 부분에 중점을 두다 보면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질질질 끌려가는 것들을 배울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개념을 확실히 함으로써 학교 간의 어떤 차이라든지 또는 학생들 간의 차이를 명확하게 구별해주는 하나의 중요한 개념이다. 그래서 시험 문제가 2번이나 나왔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항상 개념이 제일 중요한데,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발생하는 요인을 알아야 다양한 그 개념의 어떤 유연성이라 할까, 융통성을 여러분이 학습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 발생 원인을 보면은 교사로부터 배우는 것이 참 많아요. 물론 교사가 직접 의도적으로 가르치는 것은, 그것은 잠재적 교육과정이 아니라 공식적 교육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해서 잠재적 교육과정은 선생님이 의도하지 않았는데, 선생님이 뭐 사투리를 심하게 썼다든지 또는 선생님의 사고방식이 지나치게 과격하다든지, 그러면 학생들이 그것을 계속 접하다 보면 학생들이 비판적이거나 좀 과격한 사고를 배우게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2번째는 학교의 이제 교육과정 때문에 배우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교과서를 중심으로 그 선생님이 설명 중심으로 강의를 주로 하고 수업을 하잖아요.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그랬을 때 학생들은 주로 학교에 오면은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서 수업을 듣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시험을 보고, 이런 식의 공부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학생들의 활동이 부족한 것이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활동이 부족하고 선생님이 안내하고 시키는 대로 수동적으로 따라서 한단 말이죠. 그러면 학교에서 선생님이 야, 너희들은 학교 다니면서 수동적인 학습 태도를 배워라, 이렇게 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교 다니다 보면은 교과 중심 교육 과정 속에서 학교에 다니다 보면 수동적인 학습 태도를 배우게 된다. 이와 같은 것을 우리는 잠재적 교육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학교에 다니다 보면 학생들 중에 똑똑한 애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좋지 못한 학교는 똑똑한 애들보다는 또 놀고 뭐 이제 공부 안 하는 학생들이 많겠죠.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있는 학교를 가게 되면, 예를 들어서 무슨 외고라든지 과학고라든지 뭐 자립형 사립고라든지 이런 우수한 학생들이 모인 곳에 가게 되면 나도 모르게 그 학생들로부터 은연중에 따라서 배우는 것이 있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어떤 학교는 아침에 9시에 등교하는 학교도 있고 8시에 등교하는 학교가 있겠죠. 그럼 교칙을 8시까지 등교하는 걸로 정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다른 학교 다니는 학생보다 항상 1시간 먼저 학교에 자동으로 오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스스로 공부하게 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잠재적 교육과정이라는 것은 학교에서, 특정한 학교에서 그 교사가 또는 학교가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은연중에 자연스럽게 배우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이것을 우리는 잠재적 교육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잠재적 교육과정은 좋은 것도 많이 있지만 좋지 못한 것이 많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한 50%가 잠을 잔다, 수업 시간에. 그러면 학생들이 자면은 나도 따라서 잔다고 했을 때 선생님이 잠자는 나에게
어떤 꾸중을 한다든지 처벌을 내릴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절반 이상이 자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학교에 계속 다니다 보면 학생들은 뭘 배우겠어요? 아, 학교에 가서 선생님의 설명 듣지 않고 잠자도 되는구나. 이런 것을 배우게 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학교의 문화나 풍토를 통해서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에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방식을 통해서 배우게 되고, 기타 학교의 어떤 물리적인 구조라든가 또는 상벌 체제,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상을 줄 때 어떤 학생한테 상을 주느냐, 공부를 잘하는 학생한테 주느냐, 아니면 남을 돕고 봉사활동을 잘하는 학생한테 가장 가치 있는 상을 주느냐에 따라서 학생들이 배우는 것이 달라지게 된다, 이런 뜻이죠. 자, 이와 같이 잠재적 교육과정은 공식적인 교육과정 말고도 학교에서 학생들이 배우는 것을 설명해 주는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시험 문제가 나왔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은 여러분들이 잠재적 교육과정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들이 이것을 잠재적 교육과정을 위해서 교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교육과정을 어떤 식으로 운영해야 되고 교사는 언행이나 태도나 사고방식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을 시사해 주는 중요한 개념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